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저녁 함께하는 편유TV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가 이렇게 바쁜데도 마음 한켠은 늘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AI가 모든 걸 바꾼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주제는 바로 통찰의 시대입니다. 통찰이란 무엇인지,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주인으로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오늘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편유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분위기에서 통찰에 대해 나누게 되니 저도 설레네요.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통찰 참 멋진 말이지만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통찰이란 무엇인가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통찰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이어 생각하는 힘입니다. 눈앞의 사실과 사실을 연결해서 어느 순간 전체의 그림을 꿰뚫어 보는 힘이죠. 정보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통찰은 깊이 사유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이 서로 이어질 때 생기는 힘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찰은 결국 자기 삶을 꿰뚫어 보는 눈이에요. 그렇다면 왜 지금 AI 시대에 특히 통찰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앞으로는 통찰하는 1%가 생각하지 않는 99%를 이끌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도 이미 많은 분들은 자신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AI는 도구일 뿐이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좀 소름이 돋네요. 저도 혹시 그 99% 안에 있는 건 아닐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구나 방심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깨어 있으려는 태도예요. 저는 역사의 흐름 속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도 이 통찰이라는 주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거의 노예제 사회에서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까지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역사를 보면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대의 노예제 사회입니다. 주인은 토지와 사람을 소유했고 노예는 자기 자신조차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주인은 지키기 위해 생각했고 노예는 생각할 기회조차 빼앗겼죠. 결국 소유와 사유 가진 것과 생각의 차이가 계급의 차이였군요. 맞습니다. 다음은 중세 봉건제 사회입니다. 귀족과 농노의 시대였죠. 농노는 완전한 노예는 아니었지만 토지에 묶여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했습니다. 귀족은 전략을 세우고 정치적으로 움직였지만 농노는 그저 하루를 버티는데 몰두했죠. 여전히 생각하는 자와 생각하지 못하는 자의 구분이 있었던 겁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계속 이어졌네요. 네. 그러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오면서 노동자가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공장에 묶여 하루 종일 일하는 경제적 노예가 되었죠. 지배 계급은 토지에서 자본으로 이동했고 자본가가 새로운 귀족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지만 실상은 또 다른 노예, 참 씁쓸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업을 고를 수 있고 소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자유롭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지배 구조가 있어요. 자본과 권력을 가진 소수, 그리고 생각 없이 소비하는 다수. 과거에는 채찍이 있었다면 지금은 광고 플랫폼 알고리즘이 현대의 채찍 역할을 합니다. 진짜 그렇네요.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광고와 알고리즘에 휘둘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롭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또 새로운 분기점이 열렸습니다. AI를 단순히 소비하는 사람은 새로운 노예가 되고 AI의 본질을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새로운 귀족이 됩니다. 결국 역사는 반복되지만
이번에는 통찰이 그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정리해 주시니 한눈에 들어옵니다. 노예, 농노, 노동자, 소비자 결국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았군요. 그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예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책을 읽지 않고 깊은 사유 없이 짧은 콘텐츠만 소비하면서 하루를 채우는 사람들이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생각이 멈춰버린다면 그건 노예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가끔 하루 종일 쇼츠만 보고 나면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순간의 즐거움 뒤에 이어지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유와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좋은 책을 읽으세요. 둘째, 경험을 곱씹으세요. 셋째, 글을 쓰세요. 글은 생각을 붙잡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한 줄 두 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점들이 연결되고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습관이 결국 통찰을 만들어주는군요. 네, 통찰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어느 순간 전체를 꿰뚫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울림이 남습니다. 생각 없이 흘러가는 삶은 노예의 삶이고 통찰하며 살아가는 건 주인의 삶이라는 말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AI 시대에 우리는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 없는 99%로 살 것인지 통찰하는 1%로 살 것인지 그 선택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통찰의 시대라는 주제로 깊고 따뜻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